우리는 빅브라더, 감시, 통제 이런 단어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소설이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1984는 사회 소설이지만 로맨스이기도 합니다. 1984는 어두운 이야기이죠. 연애 소설이라고 치더라도 그리 섬세하지도 않고 결말도 새드 엔딩이죠. 디스토피아에서 사랑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초반부에 주인공 윈스턴이 자신의 연인 줄리아에게 기습 고백을 받고 멘탈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두뇌를 풀가동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사랑에 빠진 남자는 바보가 되고요. 바보는 용감합니다. 자신이 고문을 받더라도 사랑만큼은 뺏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죠. 비록 잿빛 색깔이지만 디스토피아에도 사랑은 있습니다. 3부 구성 중에 2부가 윈스턴과 줄리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둘의 사랑은 단순한 소설의 구색이 아니라 이야기의 핵심이죠. 빅브라더가 주인공의 속마음인 사랑까지도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보려고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1984를 로맨스로 읽는다는 것은 감시 사회 속 인간의 본능과 감정의 힘을 추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줄리아와 윈스턴의 사랑을 7가지의 서사 단계로 살펴보죠. 첫 번째, 인식. 부정과 호감 사이. 윈스턴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 여자가 싫었는데 이유는 뻔했다. 그녀가 하키장과 냉수욕, 단체 행군, 그리고 일반적인 결벽증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이다. 윈스턴은 자기가 왜 그녀를 증오하는지 이유를 깨달았다. 그녀는 젊고 예쁘지만 성욕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서 팔로 안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끈하고 나긋나긋한 허리에 순결서약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인 가증스러운 진홍색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윈스턴은 처음 본 순간부터 줄리아를 의식적으로 싫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열심당원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윈스턴은 체제를 거부하고 있었고 그 여자가 체제에 속한 자라면 그의 적이었습니다. 당의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녀가 당의 신념자일 거라며 가증스러워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윈스턴의 시선에는 줄리아의 매끈한 허리, 빨간 허리띠 같은 묘하게 끌리는 그런 요소도 섞여 있었습니다. 미움과 호감, 이중적인 감정은 이미 윈스턴의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마주침. 인생을 바꾼 순간, 한 사람이 환하게 불이 켜진 기다란 복도 끝에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머리의 여자였다.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야 비로소 그녀의 오른팔에 붕대가 감긴 것을 알아챘다. 둘 사이의 거리가 4m쯤으로 좁혀졌을 때 여자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마룻바닥으로 쓰러지며 고통에 찬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다친 팔 쪽으로 넘어진 게 분명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도우려고 팔을 내밀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가 붕대를 감은 팔 쪽으로 넘어진 순간 마치 자기 몸이 다친 듯 고통스러워했던 그였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하게 가던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모든 일은 30초도 안 걸려 일어났다. 그럼에도 윈스턴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가 자기 손 안에 무언가를 떨어뜨린 2~3초 동안의 순간적인 경악을 감추기 어려웠다. 네모 모양으로 접힌 종이 쪽지였다. 줄리아는 윈스턴에게 의외의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일부러 쓰러지면서 윈스턴에게 한 장의 쪽지를 건넵니다. 마치 비밀 접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윈스턴의 세계는 흔들립니다. 줄리아도 같은 과였지만
윈스턴과는 조금 다른 캐릭터예요. 줄리아는 단순한 반체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체제의 반대자라기보다는 자기애가 있는 사람이었죠. 현 체제를 부정하기 어려워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일을 꾸미는 데 능하고 윈스턴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먼저 다가오는 그녀는 똑똑하고 주도적인 인물이죠. 윈스턴보다 심각하지 않고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설렘, 살아야 할 이유의 발견. 쪽지에는 커다랗게 휘갈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땡땡땡땡. 충격적인 말이었죠. 몇 초 동안 완전히 넋이 나가서 그 불경스러운 것을 기억 구멍 속에 던져버리는 일조차 잊어버렸다. 마침내 쪽지를 버릴 때 지나친 흥미를 보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거기에 그런 말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땡땡땡땡이라는 쪽지를 본 순간부터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은 욕망이 치솟고 새삼스레 사소한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녀가 혹시 덫을 놓을지 모른다는 의심 따위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녀가 쪽지를 건넬 때 불안해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서둘러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그녀의 마음이 바뀔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남은 지독하게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쪽으로 가든 텔레스크린이 버티고 있었다. 사실 그 쪽지를 읽고 5분 동안 그녀에게 연락할 모든 가능한 방법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줄리아가 건넨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윈스턴은 이 말 하나에 모든 게 흔들리죠. 일기를 쓰면서도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였던 그가 이제는 목숨을 더 붙들고 싶어 하죠. 살고 싶다는 감정이 설렘과 함께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여길 때 생에 애착이 생기고 죽음이 두려워지죠. 평소 호감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접근해왔는데 남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윈스턴은 이제 그녀의 손을 한번 잡는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죠. 비밀 접선, 10초의 영원. 이제 윈스턴과 여자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군중이 아직도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여자가 그의 손을 더듬는가 싶더니 재빨리 꽉 쥐었다. 10초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잡은 것만 같았다. 윈스턴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손을 구석구석 느낄 수 있었다. 긴 손가락과 뾰족한 손톱, 굳은 손바닥, 손목 아래 보드라운 살까지 느껴졌다. 느낌만으로도 눈으로 본 듯 알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여자의 눈 색깔도 아직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갈색일지도 모르지만 머리가 검은 사람들이 가끔 눈이 푸르기도 했다.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어리석은 짓이었다. 서로 손을 꼭 잡고 빽빽한 사람들 틈에서 두 사람은 계속 정면만 바라보았다. 여자의 눈 대신 늙은 포로의 눈이 무성한 머리카락 사이로 서글프게 윈스턴을 응시했다. 윈스턴과 줄리아가 몰래 접선을 하는 장면입니다. 10초도 되지 않았을 시간이지만 영원할 듯한 에너지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줄리아가 손을 꽉 쥐는 장면에서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 하죠. 호감이 있는 이성과의 첫 데이트입니다. 윈스턴은 줄리아의 손가락, 손톱, 손바닥, 손목 아래 보드라운 살까지 다 기억하죠. 육체의 기억은 감정보다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결코 밝지만은 않죠. 그러한 설레임의 끝에는 한 노인의 슬픈 눈이 비칩니다. 이 사랑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장치죠. 언젠가는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행복, 그러나 조심스러운 시간들. 그는 약간 일찍 도착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
여자에게 익숙한 곳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별로 떨리지도 않았다. 여자는 안전한 장소를 잘 찾아내는 것 같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꽃을 꺾기 시작했다. 시간도 보내고 꽃다발을 만들어 나중에 그녀에게 주고 싶기도 했다. 커다란 꽃다발을 만들어 은은한 꽃냄새를 맡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틀림없이 장가지를 밟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앞서 걸어가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보고 있자니 점점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금이라도 그녀가 돌아서서 그의 몰골을 보고는 당장 꽁무니를 뺄 것만 같았다. 달콤한 공기와 싱그러운 초록 이파리들도 그를 기죽게 했다. 둘은 연인이 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소심함이 재미있죠. 그녀는 건강하고 자신은 초라하다는 그런 자격지심이 들죠. 이야기를 지켜보면 윈스턴의 사랑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윈스턴의 처음 사랑은 설익은 것이었죠.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체제에 대한 반발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줄리아라는 여자를 소유하고 싶고 그 속에서의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것이 희망사항이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희망, 평범함의 동경. 그는 창문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아낙네는 지칠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줄리아가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건장한 여인의 모습에 매료되어 멍하니 마당을 내려다 보았다. 빨랫줄을 향해 굵은 팔을 뻗고서 암말처럼 튼튼한 엉덩이를 쑥 내민 여인의 독특한 자세를 보며 윈스턴은 처음으로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낳느라 괴물처럼 거대하게 불어나고 고된 노동으로 식은 순무처럼 거칠고 뻣뻣해진 50대 여자의 몸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길 리는 없었다. 그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오직 무언중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 비밀을 전할 뿐이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억센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생의 활기를 느끼죠. 오히려 하층민 계급을 부러워하는 듯 하죠.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삶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을 두 사람은 결코 누릴 수가 없죠. 이 장면을 끝으로 둘은 붙잡히는데요. 왜 하필 이 장면 뒤에 붙잡혔을까요? 윈스턴과 줄리아는 아낙네에게서 자신들이 그려볼 수 있는 최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로써 둘은 단지 불장난을 하다가 붙잡힌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둘의 만남은 평범한 인생의 가치를 알아가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평범한 인생은 그들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요. 그것은 인간이 되려는 시도였고 잊혀진 감각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별, 감정의 죽음 이후 사실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땅은 무쇠같이 딱딱했고 풀은 모두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팔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가 아무리 힘껏 끌어안아도 반응이 없었다. 그에게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머리카락으로 일부를 가린 긴 흉터가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나 있었다. 허리가 굵어졌고 놀랄 만큼 뻣뻣했다. 그들은 당신이 견뎌낼 수 없는 어떤 것,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끔찍한 것으로 당신을 협박했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상관없어요.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사람에 대한 더 이상 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요. 우리 다시 만나겠지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떨쳐내려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란히 걷지 못하도록
빨리 걸었다. 윈스턴은 카페로 돌아왔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이미 모든 사건이 종료된 후입니다. 둘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 서로 배신을 하죠. 다행히 죽지는 않고 풀려난 모양인데요. 소설 속에서는 배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굴복을 했지만 어쨌든 폭력에 의한 것이잖아요. 읽었던 부분은 윈스턴과 줄리아의 잠깐의 재회 장면입니다. 이 둘의 첫 만남은 마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는데요.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참 민망하고 어색합니다. 이별을 겪어본 사람은 사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모든 면에서 첫 만남과 반대로 묘사되고 있어요. 날씨도 최악이고요. 사람도 망가졌고요. 사랑은 변해서 이제 윈스턴은 빅브라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나죠. 1984는 감시와 통제의 소설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줄리아와 윈스턴의 사랑은 디스토피아 안에서도 인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감정이었죠. 결국엔 그 사랑이 무너졌지만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증오로만 쓰인 게 아니고 사랑에 대한 질문으로도 쓰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브라더의 승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윈스턴은 줄리아와 헤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눈물에는 진실이 담겨 있죠. 윈스턴은 결과적으로 세뇌당했지만 그들은 눈물까지 지배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줄리아를 더는 같은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지만 그 눈물은 분명 감정의 흔적입니다. 체제는 사상을 지배했고 육체를 굴복시켰지만 눈물까지 통제하지는 못했어요. 사랑은 패배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그 눈물만큼은 빅브라더도 결코 훔칠 수 없었습니다.